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온갖 의혹의 중심 김건희 씨가 드디어 국민의 심판대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1분 남짓의 짧은 순간,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까요? 아니면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의 발로일까요? 지금부터 그 위선의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예정된 10시를 훌쩍 넘겨 도착한 김건희,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마치 과거 학력 위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 쇼를 벌였을 때와 판박이 같은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톤앤매너를 맞춘 치밀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는 겁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개입, 명품백 수수, 장신구, 미신구도 무려 4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할 말입니까? 이것은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애써 태연한 척하던 그녀의 표정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기자의 송곳 같은 질문이 터져 나왔을 때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자 김건희 씨의 눈빛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야 할 영린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을 넘어 국기문란의 중대범죄까지 그녀가 연루되어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김건희가 특검의 조사를 받는 바로 그 시각,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내린 권익위 국장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피 맺힌 유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가진 자와 권력자에게는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 공무원의 절규이자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고발입니다. 권력의 신효로 전락한 검찰과 감사원은 이 죽음 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는 오늘 조사를 받으며 또 어떤 거짓말과 연기로 국민을 기만하려 할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의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까지 썩어빠진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외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선 김건희와 그 부역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돈은 부릅두고 함께 찢겨봐야 합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김건희 씨 드디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처음으로 사과했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란의 주요 원인 중에 네. 한 명, 그리고 이제 내란의 어떤 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뭐 이렇게도 평가할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도착을 해서 지금 전해지는 속보를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예. 공식 조사는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조사를 받았고요. 예. 9시 30분쯤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자택을 출발해서 예. 10시 11분쯤에 특검팀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그 KT 광화문 빌딩이다 보니까 예. 뭐 검찰청처럼 이제 단순한 구조는 아니어서 예. 건물 앞에 하차를 한 뒤에 출입문까지 한 30m 정도 이제 걸어 들어가고요. 예. 그러고 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청사 2층에 마련이 돼 있는 취재진 포토라인 앞까지 예.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온 뒤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예. 라고 했고요. 그 뒤에도 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더 할 말은 없느냐라든지 뭐 네.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은 거냐, 예.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었느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미리 알고 있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답변은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예.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부분이 굉장히 문장이 걸리던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추정하기로는요. 네. 자신이 이 범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입장도 위치도 아니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려는 어떤 어떤 변호의 논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략이 아닌가. 뭐 예. 저희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예. 실제 포토라인을 서더라도 예.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혹은 발언하지 않고 들어갈지 좀 이제 전망이 엇갈린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토라인 앞에 서기로 작정한 이상은 여러 고민을 했었을 걸로 예. 보입니다. 뭐 일단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공식 입장을 예.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고려들, 뭐 설계들, 예. 고민들이 이제 들어갔을 거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 저희처럼 이제 뉴스를 오래 다뤄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좀 엿보이는 어휘 선택입니다. 분명한 어떤 변호 전략적 고심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복합적인 건데 예. 본인을 향해서 던져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 예. 죄송하다, 뭐 국민 여러분께 이제 소란을 끼쳐드려서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답안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어떤 그 크기라든지 예. 뭐 종류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어떤 유효한 예. 자기 방어 수단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명태균 의혹 사건도 결국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인 건데 예. 공천 개입도 민간인 김건희 개인으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으로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불가능한 예. 일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뇌물수수 의혹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민간인 김건희였다면 이제 불가능할 것들입니다. 뭐 그리고 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국책 사업과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결국은 배우자인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예. 할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사건의 핵심적인 책임은 민간인인 단순 민간인이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자기 배우자한테 윤석열 씨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추측이 가능한 예. 뭐 어떤 그 법적 방어 장치로서의 수단을 좀 간구한 결과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좀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의 전직 부인이 말이에요. 네. 포토라인을 쓴 게 처음이죠? 네, 포토라인의 예. 선거 처음이고요. 예.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도 김건희 씨가 처음입니다. 물론 예. 뭐 그 전에도 전현직 영부인들이 조사를 받은 적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이제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 네. 그때 이제 남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할 때 참고인 자격으로 예. 대검찰청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조사 받은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공개를 한 바가 예. 있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제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도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 문제로 검찰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윤옥 씨 같은 경우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012년에 예.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대부분 참고인이거나 혹은 뭐 단순 조사를 받은 쪽에 있었다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피의자로서 예. 이번에 조사를 받은 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조사는 끝났다고 속보가 그래요? 나왔고, 예. 근데 조사 이후에 아마 예. 조서를 좀 그 살펴보는 그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조서도 오늘 그 조사받은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할 거기 예. 때문에 조서를 살펴보는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밤 늦게나 돼야 뭐 김건희 씨가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특검팀에서 준비한 질문지, 예. 뭐 김건희 씨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 건지를 정리한 질문지만 하더라도 100여 쪽 분량이 된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좀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을 걸로 보이고 뭐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로 상세히 답변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한 답변들에 대해서 조서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걸 이제 살펴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예상됐던
주요 조사 대상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예.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한 뇌물수수 혐의, 뭐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수사받았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남편과는 다르게 대답은 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변호인 쪽에서도 예.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주장해오긴 했었습니다. 물론 예. 뭐 그 내용들이 뭐 특검에서 뭐 혐의점으로 잡고 있는 쪽에 맞춰서 답변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 이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긴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나름의 수사 전략을 가지고 오늘 수사에 임했을 걸로는 추정이 됩니다. 예, 부인 소환을 윤석열 씨도 들었을 텐데요. 뭐 혹시 동향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오늘은 별다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그 소환 조사 방침이 나왔을 예. 때랑은 좀 다른 어떤 입장인데 예.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속 수감 중인데 앞서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8월 6일자로 김건희 씨를 소환 통보했다라고 예. 밝혔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별도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 뭐 그때도 김건희 씨를 거명하면서 옥중 입장문을 낸 거는 아니었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예.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사람이 결국 자기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예. 나만 공격하면 되지 왜 우리 배우자를 건드리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입장을 냈던 거 아니냐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출석하는 장면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만은 윤석열 씨 변호인 측에서는 별도로 지금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하고 예. 아직까지도 지금 나온 입장은 예. 없습니다.